네, 우리가 계속해서 청소년의 개념과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심리적 역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갖게 되는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신체적 급격한 변화도 일어나고 또 인지적 급격한 변화도 일어나고 정서적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변화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다. 근데 부모들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성에도 대인관계에서도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대인관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동기의 이 대인관계와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변화되어 간다. 그것이 또래 친구 관계가 중요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집단이 중요하게 되고 공동체가 중요하게 되고 무리가 중요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가 이 청소년기에 들었으면 이 동성보다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부모와의 갈등이 증대될까?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개별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성장되고 발달되어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이 사회성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화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개별화가 뭘까?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자립심, 독립심, 자율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별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하는 용어들입니다. 가족 상담에 보면 보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보웬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의 감정적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감정적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감정적인 덩어리에서 서서히 분화되어 가야 된다, 분리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 또 순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은 이 감정적인 덩어리로 있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발달되어 갈수록 점점 분리되고 분화되어 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성장되고 발달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신체는 자라고 인지는 자라지만 자녀가 부모와의 감정적 덩어리로 하나로 계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역기능 가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 감정적 덩어리에서 분리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대인관계가 바뀌어간다, 중요도가 바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촌수로, 우리 친인척들의 촌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는 무촌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정적 덩어리입니다. 개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 때까지는 일촌 관계를 유지해 간다. 초등학교 가면 이촌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에 가면 사촌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만큼 독립적이 되고, 정서적으로 독립적이 되고, 대인관계도 부모가 중요시되는 그 관계에서 이제 또래 친구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청소년 후기 가면 부모와의 관계가 육촌의 관계에 가죠. 그 다음에 성인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팔촌 관계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한 여러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개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도 점점 개별화를 시켜야 되고, 독립적으로 가야 되고, 내 품에 있는 자녀에서 내 품에서 독립시키는, 방목하는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이 개별화가 사회성 발달과 사회성 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와의 관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기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설리반이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의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이전,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청소년 이전을 10세에서 12세, 청소년 초기를 12세에서 16세, 청소년 중기를 16세에서 20세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영향에서는, 신체적 발달에서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정의가 있다고 했죠.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정의,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정의를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로 봤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전체를 청소년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청소년 초기를 만 9세에서 12세 있게 봤습니다. 청소년 중기를 만 13세에서 19세까지 봤습니다. 청소년 후기를 만 20세에서 25세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리반이라는 이 학자는 이것을 청소년 이전과 청소년 중기까지 봤는데, 이런 나이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청소년 이전에는 동성 간짝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 초등학교 한 3, 4, 5, 6학년, 9학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단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짝 친구를 형성하는 시기고, 청소년 초기에 들어가면 단짝 친구를 사귀면서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이때는 뭐 동성 친구도 중요하면서도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 또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중기 가면 16세에서 20세까지는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이성과 어떤 특별한 연인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시기죠. 여기서는 요즘 학생들의 말로는, 여기서는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 청소년 중기 오면 남친, 여친 이것을 추구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참 중요한
과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과업이라는 것은 이루어야 될 겁니다. 청소년이 이 사회성이 발달하려면 과업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자율성과 친밀감이 획득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유능감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자율성과 친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인관계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맺을 때 나는 있어야 됩니다. 나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친밀감이 획득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면 수레의 두 바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어갈 때에 나라는 것이 한 바퀴는 나가 있고 자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해가는 이 두 바퀴가 돌아가야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유능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유능감이라 내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효과적이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는 유능성을 우리가 획득하고 형성해 가야 됩니다. 유능성이 저절로 온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이 많은 경영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살아가고 AI 시대와 VR 시대 이렇게 살아갈 텐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기기가 발전할수록 또 맨파워, 인맥이 중요한 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회성 발달하는데 핵심이 뭘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또한 감정 조절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 동양학에 관심을 가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조절할까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날 때에, 내가 억울함이 올 때에 나에게 자문자답하랍니다. 3번을. 그게 뭐냐? 내가 이것이 화낼 일인가? 내가 이것이 화낼 일인가? 내가 이것이 화낼 일인가? 이 3번을 자문자답해 보랍니다. 이렇게 3번을 자문자답하다 보면 이 화가 누구로 떨어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이거는 화낼 일이 맞다, 합당하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대화 기술의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적 유능감이 형성하는 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대화 기술을 가르치고, 감정 조절 기술을 배우고, 갈등 해결 기술을 우리가 하는 것. 이 또한 청소년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성은 급격한 변화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3가지 파트에서 급격한 변화, 4가지 파트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4가지는 신체적과 인지적과 정서적과 사회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의 심리와 또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